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민장 지금 1장을 읽어봤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은 아이 뭔 얘기인지, 그렇죠? 강원이 뭐 후직을 낳고, 음? 상제의 그 발자국에 상제의 자치인 발자국을 밟으사 그 크게 여기고 멈춘 바, 그 상제의 기운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흠동했다는 건 거기서 임신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주자가 한 얘기에 그 핵심이 돼 있습니다. 주공께서 주나라 제례를 만드시는데 후직을 높여서 하늘에 짝하는 그 과정을 지금 스토리를 만드신 거예요. 주공이. 그래서 주공이 이 시를 지으신 거다라고 아주 주자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나라 당나라 때 유학자들은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인가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장제나 소식이나 이런 송나라 시대 때 유학자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주나라의 조상들은 이렇게 특별한 어떤 선민의식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높이 올라간 겁니다. 이게 전부 그 생구라를 만든 거야. 이렇게 시작하고 보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신화 속에는 그 진정성이 담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어야 됩니다. 장제, 주자, 또 우리 조선의 유학자들 전부 그런 느낌으로 이 시를 읽었다는 거예요.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장은 먼저 장하줄을 한번 좀 읽어보고 그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범인지생의 필탁부 재해 기모로되, 무릇 사람이 태어날 때 반드시 탁부는 이게 찢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에게 재해를 입힌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엄마의 그를 찢고 재해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수생지자 운하나니, 거기서 특히 첫 번째 낳는 자식들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강원은 수생 후지고대, 강원은 후직을 맨 처음 낳았는데 이거 후직이 맏아들이에요. 양자지 이하야, 양이 새끼를 그렇게 쉽게 낳는데, 쑥 낳고 그냥 바로 또 풀 뜯어 먹어. 새끼도 어때요? 낳고서 뭐 젖주고 젖빨고 그러지 않고 바로 걸어 다닌다는 거죠. 탁부 재해지고 하니, 양은 뭐 찢고 이런 재해의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신은 현기 영이하라. 그 사람은 보통 그렇지 않은데 양처럼 강원이 후직을 낳고 그냥 일하러 갔어. 이런 영이 신령스러운 다름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 상제 기불령호와 하느님께서 어찌 편안해하지 않으시겠는가? 이거 하느님의 아들이잖아요, 후직이. 강원이 후직을 순산하니까 하느님도 편안하셨을 것이다. 그런 얘기. 기불 강 아지 인사와 어찌 우리의 인사 정결한 제사를 흠양하지 않으실까? 무인도의 도연생시자야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주나라 사람이에요. 주나라 사람들이 후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없이, 인도가 없이 호련히 그냥 생겨났어.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인가를 보고서 시를 보겠습니다. 탄미 고럴하야. 요 탄은 여기서 어저사예요. 발어사. 주에 그렇게 나왔죠. 발어사야. 미는 이제 점점 그런 뜻이죠. 종야. 여기 주자는 종야라고. 그러니까 아기 낳을 점점 이제 산월이 다가와서 아기 낳을 때 종 10월지 기한 10달의 기한을 마친 것이다. 미 고를 그 10달을 맞춰서 미자가 이제 종야 맞춰 10월을 맞춰서 그러니까 선생 여달 하시니 선생은 수생야 첫 아들을 낳았다 그런 뜻이죠. 선생 첫 아들을 낳았어. 뭐처럼 여달 달은 주에 나왔죠. 소양야 작은 양을 달이라고 한다. 마치 염소가 새끼를 낳듯이 쉽게 낳듯이 강원이 후직을 쉽게 낳았다. 10달이 돼서. 거기 주 끝에 보세요. 양자 이생하여 무연하냐라. 양은 자식을 쉽게 낳아서 어려움이 없다. 머뭇거리고 어려움이 없다. 선생 여달 하시니 선생은 맏아들 후직을 마치 양이 새끼를 낳듯 쉽게 낳으셨으니 불탁 불부하시며 이 탁이 찢을 탁이에요. 붓도 찢는 얘기예요. 주에 보면 탁 부는 개 열려라. 찢는 아픔이 없어. 무죄무해하사 재앙과 해도 없어. 뭐 부정을 탄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 이혁 권령하시니 그 신령스러움을 빛내시니 상제 불령과 상제께서 편안해 하지 않으셨을까? 상제의 아들이잖아요. 후직이 쉽게 잘 태어나니까 상제께서도 편안하지 않으셨을까? 불강 인사
인사는 이제 제사 지내는 거죠.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가 즐겁지 않으셨을까? 거연생자로다. 그대로 편안하게, 그런 뜻이죠. 거연, 편안하게 자식을 낳으셨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장은 강원이 제사를 지내다가 하느님의 신령스러운 발자국을 밟으면서 임신을 하게 해서 후직을 낳게 됐다 하는 게 첫째 장이고, 둘째 장은 10달이 돼서 마치 아무런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후직을 낳으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편안해하지 않으셨겠는가? 편안하게 고통스럽지 않게 후직을 낳으셨다는 면을 강조한 게 2장입니다. 자, 3장은 이 후직은 원래 벼슬 이름이에요. 농사를 관장하는 벼슬 이름이에요. 후직의 이름은 뭘까요? 후직의 이름이 기예요. 기. 버릴 기자. 여기 2장에서 나와요. 이 기자가 버릴 기자예요. 버릴 기자. 여기 지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하게 애비 없이 애가 나왔으니까 버립니다. 근데 버리는데 다 살아와. 그래서 이 이름이, 후직의 이름이 어릴 때 버릴 기자예요. 기. 자, 3장 주자 장아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245쪽. 응? 아니, 저 장아줄 먼저 읽어보고, 거기 내용, 요약을 한 내용이니까 그거를 보고 시를 보는 게 나아요. 245쪽 장아줄. 무인도의 생자하니, 사람의 흔적이 없이 자식을 낳으니, 사람의 흔적은 없었지만 신도는 있었죠. 혹자 입이 불쌍이라, 혹자가 상스럽지 못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고로 기지, 요 기자입니다. 이름이 기자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차이야.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그 이상함이 있었다. 어시의 시수의 양자라. 버려도 자꾸만 죽지 않고 돌아오니까 거두어 길렀다. 그러네요. 자, 시를 보겠습니다. 탄 치지 애양한데, 탄은 어조사예요. 발어사. 의미가 없어요. 치지는 버렸다는 거예요. 애항, 좁은, 애자가 좁을 애자죠. 좁은 골목에 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유기한 거죠. 우양 비자지하며, 소와 양이 비는
덮을 삐자죠. 덮을 삐. 소와 양이 덮어줘. 자자는 사랑할 자. 비호하고 덮어주고 사랑해줘, 소와 양들이.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또 탄치지 평림한데 숲속에다가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치는 버린다는 거예요. 평림, 숲속. 그랬더니 회벌 평림하며, 회는 영어로 can, 어떤 기회를 맞이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기회를 맞이했냐? 벌은 나무를 베러 온 사람을 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를 베러 온 사람을 숲에서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회는 여기 주자는 이제 치야,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꾼이 또 길을 구해준 거예요. 탄치지 한빙한데 또 차가운 얼음에다가 갖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조부익지로다. 새가 날개로 덮어줬다. 부가 이제 덮어주는 거죠. 이기 날개로 덮어줬다. 존의 거의언을 새가 날아가니까 후직 고의하시니, 후직이 고고하게 우렁차게 우시니 실담 시루하사, 그 소리가 아주 길고 담이 길다 그런 뜻이죠. 우는, 그 다음에 우는 크다, 우렁찼다. 골성 제로러시나, 그 소리가 길게 거리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우는 소리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볼성 제로러시다. 제자는 이제 가득 찼다는. 그래서 제로는 만노, 길에 가득 찼다니까 소리가 크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름이 이제 기가 된 거죠. 버렸는데도 다시 살아 돌아와. 그러니까 이게 주공이 완전히 처음부터 창작한 게 아니고, 응? 이름이 기였던 거 보니까 이런 설화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주공이 이제 이 얘기들을 완벽하게 스토리를 만드신 거죠.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장하주 먼저 보겠습니다. 요 장은 말한 거다. 후직 능식시로, 이제 후직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이유 종식지지하니. 이때 이미 이 종자는, 여기서 종자는 씨앗이에요. 씨앗을 뿌리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기천성이었냐라. 천성이 농사꾼이 아니에요. 사기왈, 사마천 사기에 이런 얘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기위 아시에, 이 후직을 얘기하는 거죠. 후직이 어렸을 때, 기유시에 어렸을 때 그 소꿉장난할 때 호종식 마메카야, 마와 보리를 심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심으면 마맥 미하고 마와 보리가 아름다워져서 급이 성인이 되니까 수호 경농이러니, 마침내 농사 짓는 걸 좋아하더니 요 거이위 농사라. 요 임금이 청거에서 농업부 장관을 시켰다. 요 얘기가 사마천 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자, 시를 보겠습니다. 탄실 포복하사. 실로 포복. 어렸을 때 이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데, 그때부터 극기 극억 이러시니. 기억은 준무지상이라. 크고 무성한 상이다. 그러니까 어렸는데도 큰 애들 있잖아요. 왜 뭐 우리 우량아 선발대 뭐 이런 거 하면은 키 큰 애들이 거의 2배, 3배인 경우도 많이 있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후직이 어렸을 때부터 천하장사야. 그래서 이치구식하야, 이 구식이라는 것은 주 보면 잔흥식량, 스스로 밥을 먹게 되니까 예지 임숙하시니, 얘는 이제 심는 거죠. 임숙은 콩입니다. 콩을 심으니 임숙패패하며, 콩이 패패, 아주 깃발이 힘차게 날리는 모습을 패패라고 그러죠. 콩이 아주 잘 자라며 화역수수하며, 화는 벼죠. 벼의 그 행렬이 아름다우며, 수수 아름답다, 그런 얘기죠. 미오지 묘라, 미오지 모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맥 몽몽하며, 마와 보리가 몽몽은 아주 무밀하다, 무성한 모습. 과질 봉봉하더니라. 봉봉은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는 모습. 오이가 주렁주렁 달렸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탄실포복하사, 엉금엉금 기어 다니시게 되니까 다녔는데 극기 극억 이러시니, 굉장히 숙성하셨는데, 이취구식하사, 스스로 밥을 먹게 되니까 예지임숙하시니, 콩을 심으셨어. 그랬더니 그 콩이 임숙배패하며
아주 깃발처럼 콩가지가 펄럭였어. 화역 수수하며 벼의 열이 아름답고 마맥 몽몽하며 마와 보리가 무성하며 과질 봉봉하더니라. 오이가 주렁주렁 달렸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지금 사마천 사기에 기록된 대로 아마 사마천 사기가 지금 이 시경의 이 시를 보고 그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사마천 사기는 한나라 시대 때 지어진 거고 지금 이 시는 벌써 주공이 만드신 거니까 BC 1000년 전에 된 거죠. 하여튼 어쨌든 후직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농사일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쪽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서 요임금이 발탁해서 농림부 장관으로 했고 요 후직이 기가 어떻게 되죠? 순임금 밑에서도 일하죠. 자, 5장 보겠습니다. 5장은 장아줄 먼저 보겠습니다. 요 5장은 말한 거다. 후직지색 여차라. 후직의 농사가 이와 같았다. 고로 요 이기 유공호 민일하야 봉호 태하야 사 즉기 모가의 거지하여 이 주 강원지사라. 고로 주인이역 세사 강원은 아니라. 후직의 농사가 이와 같았다. 그래서 요임금이 그가 백성들에게 공이 있다 하여 백성들에게 씨앗을 뿌려 하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서 농업을 크게 당신에 증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요임금이 후직을 어디에 봉했어? 태에다가 봉했다. 요 태가 무슨 나라야? 강원의 어머니, 강원. 후직의 어머니인 강원의 그 집이에요. 거기 앞에서 기억이 안 나세요? 어, 242쪽 1장 그 주 첫째 줄 끝에 부분 보면 강원은 염제 후역, 염제 신농씨의 후손이고 강성이고 유 태씨녀, 태씨의 자식이다. 나오죠? 요 태씨, 요게 그 강원 어머니, 모가라는 거예요. 모가. 다시 돌아와서 후직지 모가라는 거예요. 태가. 그래서 그쪽에 이종에서 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주 강원지사라. 강원의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는 거죠. 후직에게. 강원이 어머니니까. 근데 강원의 고향이 어디예요? 태. 그래서 후직을 어디에 봉했어요? 태의 제후로 봉했다, 이런 뜻이에요. 태. 그래서 주나라 사람들이 대대로 강원을 제사 지냈다. 주인 역 세사 강원은 하니라. 아시겠죠? 강원과 주나라
이렇게 연결돼요. 시를 보겠습니다. 탄 후직지 세기. 탄은 어조사라고 그랬죠. 후직의 농사가 유상지도로다. 상은 주자주에 보면 조야, 돕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방법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후직이 그 토지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그 씨앗을 잘 개발해서 이 양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농사가 잘 되네. 이런 얘기입니다. 후직지 세기, 후직의 농사 짓는 방법이 유상지도. 그래서 어떤 분은 요 상자가요, 도울상이라고 지금 주자는 조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상자가 원래 어떤 뜻도 있냐면 볼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본다. 그러니까 후직은 요 땅을 보든지 씨앗을 보든지 기후를 보든지 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네? 그렇게 해석하는 그 한나라 당나라 시대 때 학자들 그렇게 해석했어요. 토지를 잘 살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주자는 그냥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이기도 한데 농사를 그 작물이 잘 자라도록 그 돕는 그런 방법이 후직에겐 있었다. 불궐풍초하고 요 불자는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궐은 그 풍초, 무성한 풀을 쫙 제거하고, 그 다음에 종지 황무하니, 종은 이제 씨를 뿌린다는 거죠. 황무, 황자가 좋은 그런 뜻이죠. 좋은 곡식. 황무는 가공야라, 주에 그렇게 나와 있죠. 훌륭한 곡식을 거기다가 뿌려. 불을 딱 질러가지고 다 태운 다음에 거기다가 좋은 곡식을 뿌려. 그렇게 되니까 실방실포하며, 여기서 방은 방은 방야. 이렇게 우리 지금도 모 같은 것들을 낼 때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곳에다가 처음에 거기서 키우죠. 처음부터 큰 데다 키우지 않잖아요. 그 방입니다. 요거를 후직이 벌써 그때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넓은 데다가 갑자기 다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고 조그만 곳에서 아주 영양분이 충분한 그런 토양에다가 거기서 일단 키우는 거예요. 실포, 포는 그 씨앗이 껍질이 터져 씨앗이 이제 나오게끔 그거 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곳에다가 기름진 흙을 집어넣고 거기서 싹이 트게 한 다음에 실방실포하며 실종실유하며, 이 종은 껍질이 터져서 이제 씨앗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거고, 유는 그게 이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실발실수하며, 그 과정에서 이제 전부 큰 넓은 밭에다가 이제 옮겨 심는 거죠.
옮겨 심어. 그래서 그것이 발은 이제 발육하고 실수, 수는 시수야. 이삭이 패는 거죠. 수가 이삭 숫자죠. 실견시로하며 요렇게 재배를 하니까 아주 그 열매가 견실해지고 아주 아름다워진다. 실령 실률하더니 영은 실번석이 수미야. 열매가 번성하고 커져. 그래서 수미야. 끝이 늘어진 거. 쌀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여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그 밑으로 늘어지죠. 요거 실령 실률 하더니 율은 이제 잘 여물었다는 뜻입니다. 영은 이삭이 늘어지는 거예요. 즉 태가실 하시니라. 그래서 태가에 자기 어머니 나라죠. 태나라의 집을 정하셨다. 요임금이 그 공을 인정해서 태나라의 제후로 봉했다는 거죠. 그 주 보면은요, 맨 끝에서 두 번째, 태는 후직지 모가야니, 후직의 외갓집이다. 기기혹 홍멸 혹천이 수 이기지 봉 후직녀. 아마도 강원의 이 모가 태가가 그 당시 요임금 때 멸해지고 이미 딴 데로 옮겨져 없어졌어. 그래서 요임금이 후직을 여기 태가에 봉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 어쨌든 여기에 봉해지면서 주나라는 이 강원의 제사를 함께 지내는 것으로 돼 있다. 오늘 다 하지는 못하고 요까지 한번 좀 읽어보죠. 응? 읽고 오늘 4장,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마친 거로 해요. 다음 시간에 6장, 7장, 8장. 자, 좀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읽어보죠. 242쪽 1장. 골초생민이 시우강원이시니 생민여하오 극인극사하사 이불무자하시고 이제무민하사 흠유계유지하사 제진제숙하사 재생제육하시니 시유후직이시니라. 부야라. 탄미고를하여 선생여달하시니 불탁불부하시며
무죄무해하사 이혁권령하시니 상제불령과 불강인사 거연생자셨다. 부야라. 탄치지양한데 무양비자지하며 탄치지평림한데 회벌평림하며 탄치지한빙한데 조부익지로다. 존의 거의언을 후지고의하시니 실담시루하사 골성제로러시니라. 부야라. 탄실포복하사 극기극억 이러시니 이치구식하사 예지임숙하시니 임숙배패하며 화역수수하며 마맥몽몽하며 화질봉봉하더니라. 부야라. 탄후직지색이 유상지도로다. 불궐풍초하고 종지황무하니 실방실포하며 실종실류하며 실발실수하며 실견시로하며 실용실률하더니 즉 유태가실하더니라. 부야라. 네, 요까지. 네, 6장부터는 이제 8월 14일 날씨 적어놔야 되겠다. 3주 구나 되기 때문에 7월 17일, 네, 8, 그리고 오늘. 8월 이제 14일 8월 14, 네. 28.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